뭐 이것도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여금을 주는 회사, 안 주는 회사.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산업기능요원 면접에 대해서 그냥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걸러야 되는 회사하고 조금 이제 그래도 괜찮은 회사 이제 구분하는 방법하고, 이제 제가 산업기능요원 면접 처음 볼 때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면접을 처음 본 게 2016년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산업기능요원을 구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구하신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물론 복장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병원에 그 면접 보러 다닐 때 입는 거고요. 면접 복장은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장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덕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고깃집 가면 이렇게 환풍구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덕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기 빠지는 그런 배관? 그런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일단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격리라 그래야 되나? 격리로 보이시는 분이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 면접 보시는 분 오실 거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진짜 키도 엄청 크고 약간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 같은 아저씨가 머리도 노란색으로 염색하시고 뭐 선글라스 같은 색안경을 끼시고 오셨는데, 되게 일단 거기서부터 좀 무서웠습니다. 그 아저씨가 되게 무섭게 생기셨었거든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막 되게 띄워줍니다, 저를. 이렇게 공익 판정 받았는데 그래도 편하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띄워줘요. 처음에 이렇게 띄워주다가 급여 얘기하고 근무 조건 얘기하고 뭐 잔업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는 근무 시간도 긴 편이었고 잔업도 있었고 특근도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현장을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러 갔는데, 진짜 저는 원래 예전부터 공장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대충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공장이다,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장은 진짜 일단 청소 상태도 되게 안 좋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었고 산업기능 요원도 한 명인가 두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표정을 보면은 물론 뭐 이제 일할 때 표정이 막 이렇게 밝고 하하하 막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짜증이 나는 표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시더라고. 새로 면접 보러 온 애구나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짝 이제 기분이 이상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산업기능요원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보러 갔는데, 일단 그분도 되게 무서웠어요. 좀 양아치 같고, 물론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충 이제 현장을 보는데, 이제 덕트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덕트가 이렇게 통짜로 뭐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면 이거를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하는데 이제 그 절단하는 곳이 되게 위험해 보였고, 일단 그 절단을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배관을 배웠어서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불안한 채로 이제 그렇게 현장을 보고 이제 사무실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그러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니네 돈을 잘 못 모으니까 우리 회사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돈을 받아서 모아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처음에 돈을 모을 생각이어가지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뭐 이러고,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자친구 있는 산업기능요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분이 잠수를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수를 탔는데 이제 산업기능요원을 맘대로 자를 수도 없고 뭐 이래저래 해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알게 된 거지만 산업기능요원은 7일인가 8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막 밑밥으로 깔면서 이제 이력서랑 사직서를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상식으로 이해도 안 됐고 이제 거기서 딱 느낌이 온 거죠. 아, 여기는 일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면서 그 아까 그 현장 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과 이제 돈 모으는 거 그거 얘기했던 게 이제 딱 스쳐 지나가면서 아, 여긴 진짜 아니다, 도망쳐야겠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거기서 바로 계약서를 쓰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빨리 도망치자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면접 보고 이제 다른 데도 면접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냐고, 자기는 이렇게 뭐 면접 보러 와서 현장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 공장도 되게 안 좋고 건물도 허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벤츠 S클래스가 딱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내리는데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걸렀던 회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하고 젊으신 분들이 없는 곳, 산업기능요원이 적은 곳, 규모가 너무 작은 곳, 이런 곳은 저는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공장에서 제가 몇 번 일을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게 많이 틀려요. 다른 일반적인 공장들보다는. 제가 다녔던 외국인이 많은 공장들만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많은 곳은 피했고요. 이제 젊은 사람이 없는 곳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찌됐건 부대끼고 일을 하게 될 텐데, 젊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같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없는 곳도 피했고요. 이제 산업기능요원 없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산업기능요원들이 거기서 왜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규모가 너무 작은 공장은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그래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부서에 그 지원을 안 간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완전 작은 공장은 부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은 공장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뭐 복장은 그냥 이렇게 안 입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되고요. 면접 볼 때 팁이라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잔업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면접 볼 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 잔업이 많은 편이냐 아니면 아예 없는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해 주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급은 뭐 제가 면접 봤을 때는 거의 다 최저임금이었어요. 최저임금이었는데 이제 상여금이 있냐,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뭐 잔업 수당이 1.5배냐 2배냐 뭐 이런 데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데는 기본급에서 10만 원 매달 인센티브 들어가고, 교통비는 그 나라에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매달 5만 원씩 나오는 거. 그거 나왔고 상여금도 많진 않았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일하는 데는 상여금이 꽤 많았어요. 거의 네 달에 한 번씩인가? 네 달에 한 번씩 40만 원인가 100만 원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이제 사장님 기분 좋을 때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줬던 데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상여금만 바라고 회사를 찾으시면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게, 입사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대부분 상여금 있는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뭐 이것도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여금을 주는 회사, 안 주는 회사. 이제 계약서랑 사직서랑 같이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사직서랑 계약서랑 같이 쓰는 순간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잔업을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그 사직서를 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상납기능 요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직서 쓰는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쓰는 순간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직서랑 계약서는 같이 쓰는 게 아니다. 사직서는 일을 그만둘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